자, 필즈 수학 입문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즈 수학의 입문편은 이제 상중하해서 세 권의 그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상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 이제 이 수에 관해서 수연산에 관해서 4개의 단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패턴에 관해서 3개의 단원이 있고 요거를 정리하는 단원이 리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는 한 주차에 이렇게 한 단원씩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방진.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마방진은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대각선에 한 줄에 놓여있는 수들의 합이 모두 같게 만드는 퍼즐이래요. 그 다음에 중국 하나라 5임금 때 마방진을 세상의 비밀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수배열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마방진을 이용해서 군사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같은 수의 군사로도 적에게 군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갈공명처럼 장난감 병사를 놓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세로, 대각선에 놓인 병사의 합이 모두 15가 되도록 장난감 병사를 한 칸에 1개부터 9개까지 서로 다른 개수로 놓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사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문제를 푸는 좀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1, 2, 3, 4, 5, 6, 7, 8, 9 해서 요 수들의 모두 수들의 합이 45가 됩니다. 이거 덧셈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가로줄의 요 줄의 합은 뭡니까? 15죠. 요 줄의 합도 15입니다. 요 줄의 합도 15입니다. 따라서 15를 안 가르쳐 줬더라도 요 45를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게 나누어 3개로 나누어 주면 한 줄의 합이 15가 되는 원래 15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일단은 15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가 되게 하려면 자, 이제 수를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는데 자, 5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를 이용해서 15를 만들려면 나머지 두 수의 합이 1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5를 합치면 15, 2하고 8이면 10이니까 15, 3하고 7이면 10이니까 15, 4하고 6이면 10이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4번의 15가 되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짝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1을 이용해서 15를 만들려면 1하고 9하고 5 그런데 1하고 만약에 8이면 얼마죠? 9가 되니까 6 그 다음에 1하고 7이면 7이 되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 1을 이용해서 이제 15를 만들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 구석에 있는 수는 5를 포함해서 대각선으로 한번 밑으로 한번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해서 모두 3번의 15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은 여기 한 개 있는 녀석은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9가 짝이 되는데 9는 5의 반대편에 여기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 또는 옆에 이렇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8하고 6이 1의 양쪽 옆에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 6을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양 옆에 여기에 8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그러면 15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6의 반대편에는 아까 짝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와야지 대각선으로 15가 되겠죠. 여기는 8개니까 여기는 2개가 와야지 15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4하고 8이면 12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 3개가 와야지 15가 되고 3하고는 7하고 짝이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도 15가 되는지 볼까요? 2하고 6이면 8인데 8과 7을 더하면 15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5를 중심으로 해서 15가 되도록 나머지 10이 되는 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짝짓기를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를 이용해서 15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네. 그렇다면 구석에 1이나 9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과 9는 짝이 되는 수는 여기 위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양쪽 옆에 있거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 십자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십자진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만약에 십자가, 그러니까 더하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수는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왜? 왜냐하면 요 바깥쪽에 있는 두 수와 여기 양옆에 있는 이 두 수의 합이 같기만 하다면 가운데는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세로에도 더해지고 가로에도 더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수를 빼고 합이 같도록 짝을 지을 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작은 수 만약에 1을 가운데다 집어넣는다면 나머지 합이 어떻게 돼? 짝이 이렇게 되겠죠. 2하고 5가 짝이 되고 3하고 4가 짝이 돼서 7이 되니까 한 줄의 합이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수를 빼고 짝을 지을 수는 없을까? 짝을 지을 수 있죠. 3을 가운데다 집어넣는다면 1하고 5하고 짝을 짓고요. 2하고 4하고 짝을 지어서 한 줄의 합이 9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수는 안 되나? 제일 뒤에 있는 수가 되죠. 5를 빼면 1하고 4를 짝을 지을 수가 있고요. 2하고 3을 짝을 지을 수가 있어서 한 줄의 합이 10이 돼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2하고 4는 안 되나? 2하고 4는 안 돼요. 보세요. 1, 2, 3, 4, 5에서 2를 빼고 나면 남은 수를 합이 같도록 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중요한데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첫 수와 그 다음에 중간수와 그 다음에 끝수만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첫 수가 만약에 1이 들어간다면 남은 수 중에서 2하고 7이 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3과 6이 짝이 되겠고 4와 5가 짝이 돼서 합이 10이 되는 한 줄의 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수 4가 가운데 들어가면 1과 7이 짝이 되고요. 2와 6이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과 5가 짝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제일 끝수인 7이 여기 들어간다면 1과 6이 짝이 되면 되고요. 2와 5가 짝이 되고 그 다음에 3과 4가 짝이 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 내용이 요 밑에 나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수가 많아졌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수가 첫수, 그 다음에 중간수 5, 그 다음에 끝수 9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을 빼고 나면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2하고 9, 11이 되죠. 그 다음에 3하고 8, 11이 되죠. 그 다음에 4하고 7, 11이 되죠. 그 다음에 5하고 6, 11이 되죠. 그 다음에 5를 빼고 나면 1과 9가 짝이 되고요. 10이 되죠. 2, 8, 3, 7, 4, 6, 10이 되도록 다 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9를 빼고 나면 1, 8이 짝이 되겠죠. 제일 작은 수, 제일 큰 수. 그럼 9가 되겠네요. 그러면 2면 7, 3이면 6, 4면 5 이런 식으로 짝이 되도록 한 줄에 짝이 되는 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위치는 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수를 모두 사용하여 한 줄에 있는 세 수에 모두 같도록 할 때, 여기 어떻게 이것도 십자지를 옆으로 밀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들어가는 여기에 첫 수와 중간수와 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수는 4가 되고 중간수는 6이 되겠네요. 4, 5 다음에 6, 그 다음에 끝수는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4와 6과 8. 뭐 답을 구하자면 만약에 4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하고 8하고 짝이 되고 6하고 7이 짝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원리가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마방진을 완성하고 한 줄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다 마방진을 완성을 하려면 한 줄의 합을 알아야 되는데 한 줄의 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줄에 수가 2개 있는 거. 요 줄 볼까요? 요 줄?
대각선 줄을 이렇게 딱 보니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석에 있는 수를 동그라미라고 만약에 한다면 요 대각선의 합은 동그라미 더하기 42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밑에 세로줄, 가로줄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됐어요?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15 더하기 빈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두 개의 합이 42가 되어야지만 값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2가 되려면 27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이번에는 하지 말고 네모라고 할까요? 자, 네모 하면 요 옆줄을 보니까 네모 더하기 37이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수는 요렇게 세로도 네모 더하기 37이 돼야 되는데 20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17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번에는 하트라고 할까요? 하트. 그러면 옆에서 보니까 하트 더하기 얼마죠? 47이네요. 그러면 요렇게 세로줄을 이렇게 보니까 하트 더하기 22밖에 없잖아요. 그럼 47이 되려면 25가 와야 되네요. 그러면 대각선에서 한 줄의 합을 알 수가 있네요. 얼마죠? 40하고 60이 되겠네요. 60. 그러면 한 줄의 합이 60이니까 이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는 18.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60이 돼야 되니까 13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옆으로 볼까요? 37이 이제 되니까 23이 되겠네요. 24.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의 합이 60이 되는 마방진을 완성을 했어요. 요거를 그냥 숫자를 막 넣어서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 쉽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먼저 보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얼마죠? 28이네요. 근데 여기는 28이 되려면 15가 있으면 되겠네요. 이 옆줄, 그죠?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을 볼까요? 요 대각선을 볼까요? 요 대각선. 자, 여기를 끝을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각선은 네모 더하기 29가 되네요. 그러면 요 옆에도 찾을 수 있고요. 여기는 10이니까 17이 돼야 되겠고요. 요 위에도 찾을 수 있네요. 여기는 14가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한 줄의 합이 얼마가 됐어요? 요 대각선이 이제 세 줄이 세 개가 다 나왔으니까 39가 되겠네요. 39. 그죠? 그러면 네모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11이 되겠네요. 11. 그죠? 그러면 요 위에 합이 30이니까 여기는 9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 줄의 합은 3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똑같은 형태네요. 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17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7이 되려면 여기는 9 더하기 8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네모라고 할까요? 여기를 네모라고 할까요? 자, 여기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14가 되니까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 줄의 합이 얼마죠? 19, 24가 한 줄의 합이 되겠고요. 그러면 24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24가 되려면 여기 1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7이니까 7이 되면 되겠고요. 여기는 12니까 12. 여기는 20이니까 여기는 4.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죠? 자, 기억에 알맞은 수. 이거는 뭐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얼마죠? 15하고 27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줄은 어떻게 되죠? 동그라미하고 더하기 16하고 그 다음에 기역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역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 합이 27이 돼야지만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1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식을 쓰는 것도 이렇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같다라고 두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식까지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확인 문제 볼까요? 요거는 십자진인데 십자진이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3개인 십자진이에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3개의 다리를 공통으로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가운데니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어떤 수? 첫 수와 그 다음에 중간 수와 그 다음에 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색칠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수인 2, 그
그 다음에 중간수인 5, 그 다음에 끝수인 8 해서 1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문제. 마방진을 완성하시오. 이건 너무 쉽네요. 왜? 한 줄의 합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9하고 8을 더하면 17이니까 21이 되고요. 21이 되려면 여기는 6이 되면 되겠고, 여기는 14니까 7이 되면 되겠고, 여기는 16이니까 5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는 18이니까 3이 되면 되겠고, 여기는 11이니까 10이 되면 되겠네요. 이건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완성하시오. 이것도 너무 쉽죠. 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수가 첫수 또는 중간수 또는 끝수가 들어갈 수 있다. 2를 빼고 나면 짝을 지으면 3과 제일 작은 수, 제일 큰 수인 6 이렇게 짝이 되고요. 4와 5가 짝이 되고 4를 빼고 나면 2하고 6이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과 5가 짝이 되죠. 6을 빼고 나면 2와 5가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과 7이 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 아이도 너무 쉽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딱 하면 요 가운데 있는 수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12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동그라미 더하기 10이죠. 10. 동그라미 더하기 10. 여기도 동그라미 더하기 10이 돼야 되니까 별은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답이 아예 그냥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한 줄의 합이 15가 되니까 여기는 7과 6을 더하면 13이니까 세모는 2 이렇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 5번 볼게요. 이번에는 삼각진이네요. 자, 삼각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삼각지는 이렇게 이제 수의 합을 한번 써볼게, 그 수가 합이 같은 녀석을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석에 들어가 있는 수가 2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구석에 들어가 있는 수가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구석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냐면, 균형이 맞도록 들어가야 돼요. 균형이 맞도록.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작은 수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큰 수를 쓸 수 있어요. 큰 수 3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홀수를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연속된 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짝수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작은 수를 쓰면 1, 2, 3을 쓰는 거죠. 그런데 1, 2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수인 6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한 줄의 합이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 여기는 5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어떻게? 제일 작은 수 1, 2, 3을 쓰고 1과 2가 제일 작은 수 사이니까 그 제일 큰 수가 6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한 줄의 합이 9가 되니까 여기는 4, 여기는 5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수가 구석에 들어간다. 그러면 4, 5, 6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5, 6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5, 6 사이에 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한 줄의 합이 12네요.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홀수는 어떻게 할까요? 1, 3, 5를 집어넣고 1, 3은 작은 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수 6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이네요.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짝수는 2, 4, 6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러면 4, 6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 1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11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6이니까 5, 여기는 8이니까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요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9가 되는 수를 모두 만들어 봐. 그러면 1, 2 제일 작은 수 2개를 쓰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6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1, 3을 쓰면 어떻게 되죠? 4니까 5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1, 4를 쓰면 또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그죠? 1, 5도 안 되고요. 그래서 1, 5는 3이 되니까 얘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1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2하고 3을 쓰면 남아있는 수가 4. 그래서 9가 되는 게 요, 3개밖에 없구나.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석에는 2번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2번씩 들어가는 수가 뭐야? 그러니까 1하고, 그 다음에 2하고, 3이 2번씩 들어가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하고 2하고 3을 구석에다 넣고 그 다음에 9가 되도록 여기는 6, 그죠? 여기는 4, 여기는 5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마방진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2번씩 사용한 수가 1과 2와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답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의 이제 해결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줄의 노인수의 합이 13이 되도록 2부터 7까지 알맞은 수를 넣어보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것도 삼각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들어갔으니까 제일 작은 수가 들어가면 이 두 번씩 들어가는데 제일 작은 수 들어가면 되나 한번 해볼까요? 3, 4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남은 수가 13이 되려면 여기는 7,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5니까 8, 8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제일 작은 수가 들어가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첫 수가 들어갔으니까 짝수로 한번 넣어볼게요. 2, 4, 6. 그러면 여기 8이라서 13이 되려면 5.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라서 13이 되려면 7. 여기는 10이라서 13이 되려면 3. 요거는 홀수 번째죠. 홀수 번째니까 짝수를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아도 돼요. 자, 1부터 5까지 수가 있는데 3을 썼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수가 1, 2, 4, 5인데 요 수를 모두 더하면 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3을 빼고 나니까 요 원과 요 원의 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도 6이 돼요. 근데 요 원도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6이라면 3이 있으니까 1하고 2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2가 들어가면 1하고 짝이 되는 녀석은 6이 되는 거 5, 2하고 짝이 되는 녀석은 4. 이렇게 문제를 풀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안 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제 합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합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렇게 합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4는 세 군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4의 존재는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그죠? 어디 갔어? 4의 존재는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두 번 들어가는 녀석, 여기 이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중요한데 2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수 중에서 이게 균형이 맞도록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일 작은 수를 넣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1, 그 다음에 2하고 3 이렇게 되면 남은 수 중에서 균형이 잡도록 1, 2면 제일 작은 수니까 제일 큰 수 7을 집어넣으니까 4를 제외한 수의 합이 10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5, 여기는 6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제일 작은 수를 넣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일단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짝수를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4가 없으니까 짝수 번째를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가로줄, 세로줄 이 십자진이 있고요. 그죠? 십자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원 위에 있는 수까지 같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5가 들어가야지 요 두 수의 합이 5가 되도록 1, 4를 짝을 짓고 2, 3을 짝을 지으면 5가 두 번. 이 원 위에도 5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요 가로줄에도 5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으니까 5가 두 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 세로줄도 5 두 번이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5가 두 번씩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가운데 수를 5를 집어넣으면 바로 문제가 풀리네요. 자, 이번에는 경시 기출 유형입니다. 경시 기출 유형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두 문제만 더 풀면 이제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되네요. 자,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보여지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첫 페이지에서 이야기해줬던 내용을 기억한다면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아까 어떻게 했었죠? 한 줄에 1부터 9까지가 지금 사용이 돼서 이게 모두 45예요. 그런데 요 줄과 요 줄과 요 줄이 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15가 돼야 되고 15가 돼야 되고 15가 돼야 되고 대각선도 15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5를 기준으로 해서 짝을 지으니까 1, 9를 짝을 짓고 그 다음에 2, 8을 짝을 짓고 3, 7을 짝을 짓고 4, 6을 짝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작은 수와 제일 큰 수는 15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1하고 9하고 5를 쓰는 방법과 1을 딱 이용하면 6하고
8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이 들어가면 6이 있으면 여기에 9가 있으면 안 되고 8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과 맞은편에는 당연히 9가 있어야지 15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바꾸면 마방진이 모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 어떻게 하냐면 가로 세로 방향이 노인수의 합이 모두 3이 되도록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모두 몇 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2가 있는데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밖에 없어요? 1, 합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1 또는 뭐가 되죠? 1, 0이 되겠죠. 1, 0. 2하고 1, 0. 그 다음에 여기는 1은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여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1, 0이나 2, 0, 2, 1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여기 2가 있고요. 요 밑에는 요거 왼쪽 있는 거 요거대로 하고 여기를 1, 0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 1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1, 0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요거랑 똑같은 거. 어떻게? 다른 거는 다 똑같이 하고 2를 두고 여기 0,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여기서 뭘 찾았어요? 그러니까 2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0, 1 아니면 1, 0. 옆에도 0, 1 아니면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줄의 합이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1이고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줄의 합이 3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2, 그러면 여기는 1, 그러면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줄의 합이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돼야지 한 줄의 합이 3이 되죠. 여기는 그럼 0, 여기는 2. 그래서 한 줄의 합이 이거 딱 보니까 총 몇 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없네요. 이거는 뭐냐? 2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0, 1, 1, 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위쪽에 1, 0, 0, 1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마방진에서 이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마방진이 처음에 등장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부터 9까지를 쓴다면 중간에 5를 쓰는 게 좋겠어요. 왜 15를 만들어야 돼? 이 전체 합이 45면 한 줄의 합이 15가 돼야 되는데 15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방법이 5를 통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1과 9가 같은 제일 작은 수는 옆으로 들어가야 되더라. 그러면 1 주변 옆에 이제 15를 만들 수 있는 게 6하고 8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이런 이제 3 곱하기 3 마방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십자진이었죠. 십자진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공통수가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수를 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제 2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첫 수와 그 다음에 중간 수와 끝수만 들어갈 수 있더라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삼각진이 있었어요. 삼각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2번씩 들어가는 구석수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 구석수에는 균형이 잡히게 들어가야 되더라라는 거죠. 균형이 잡히게 하려면 아주 작은 수를 넣거나 그 다음에 큰 수를 넣거나 그 다음에 홀수를 넣거나 아니면 짝수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삼각진을 완성할 수 있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쪽에서 나오는 이 마방진은 거의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요 문제는 조건에 맞도록 수를 적당하게 배치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마방진 관련되는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마방진에 관한 문제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마방진은 되게 쉬워요. 근데 고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막 육각형 막 희한한 문제들 입체 도형으로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수를 이제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규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연습해 두는 게 여러분 실력에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시험을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